자,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심오하다고 평가받는 소설이죠. 바로 유리알 유희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순수한 지성, 정말 그 지성만으로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 한계를 탐구하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이 소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딜레마죠. 과연 가장 순수한 정신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세상을 구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순수한 지성, 그것만으로 정말 충분할까요? 자, 그럼 이야기의 첫 번째 막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소설의 무대가 되는 곳으로 한번 떠나볼 텐데요. 바로 카스탈리엔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세상의 모든 혼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겉으로 보기엔 정말 완벽한 그런 정신의 낙원 같은 곳이죠.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카스탈리엔은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지성인들이 모여서 만든 고립된 정신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는 학문, 음악, 명상, 질서, 형식 이런 것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요. 반대로 현실 세계의 골치 아픈 것들 있잖아요. 정치, 욕망, 역사 같은 그런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것들로부터는 완전히 담을 쌓은 오직 정신만을 위한 그런 완벽한 유토피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 표가 그 차이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죠. 왼쪽의 카스탈리에는 정신, 질서, 형식, 관조 같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뭔가 고요하고 정적인 느낌이죠. 반면에 오른쪽의 바깥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치, 욕망, 역사, 혼돈, 그야말로 들끓는 현실 그 자체입니다. 정말 완벽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이 완벽한 세계의 중심 인물, 주인공인 요제프 크네이트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완벽함 속에 숨겨진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이 요제프 크네이트라는 인물은요, 말 그대로 카스탈리엔이 낳은 최고의 스타입니다. 어릴 때부터 영재로 인정받아서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왔고요. 가장 복잡하고 심오하다는 유리알 유희를 완벽하게 통달하죠. 그리고 마침내 이 세계의 최고 지위, 바로 유희대사 마기스터 루디의 자리에 오릅니다. 와, 겉으로 보기에는 이보다 더 완벽한 성공 스토리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정점의 순간에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최고의 성공을 거둔 그에게 찾아온 것은 충만함이나 행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이 완벽한 정신의 왕국이 사실은 얼마나 허약한지, 현실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왜 이 완벽해 보이는 낙원이 실패한 걸까요? 지금부터 이 유토피아가 가진 근본적인 결함을 세 가지 다른 렌즈, 그러니까 세 가지 다른 관점을 통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학적인 렌즈입니다. 분열된 자라는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카스탈리엔이 추구하는 그 완벽함이라는 게 사실은 공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하고 생생한 어떤 부분을 억누르고 외면한 대가로 얻어진 것이라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카스탈리엔에서 찬양받는 것들은 의식, 질서와 형식, 지성, 그리고 사회적 역할인 페르소나 같은 것들이에요. 반면에 억압되는 것들은 뭘까요? 바로 무의식, 본능과 감정, 심지어 육체까지. 그리고 결국에는 온전한 자기 자신마저도 억압됩니다. 이건 뭐랄까, 반쪽짜리 인간을 이상으로 삼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균형한 구조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렌즈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실존주의적인 관점, 바로 형식과 삶의 대립입니다. 여기서는 추상적인 이상이나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삶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실존주의적 관점의 핵심인데요. 우리의 존재라는 건 어떤 완벽한 형식이나 틀 안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매 순간 살아있는 결단을 내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 과정 속에서 완성된다는 거죠. 아무리 아름다운 시스템이라도 이런 살아있는 선택과 책임이 빠져 있다면 그건 그냥 텅 빈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렌즈입니다. 이번엔 신학적인 관점인데요. 여기서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순수함이 사랑과 같은 걸까? 더 나아가서 정신적으로 순수해지는 것이 곧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과 같은 의미일까? 라는 질문이죠. 카스탈리엔이 추구하는 이상을 보세요.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자기 안에서 완벽함을 추구하는 자기 충족적인 관조. 이게 그들의 영성이죠. 하지만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영적 성숙은 정반대의 방향을 향합니다.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 속으로 사랑과 책임을 가지고 직접 걸어 들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진짜 성숙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모든 깨달음 끝에 요제프 크네이트가 내린 마지막 선택. 그가 자신이 이룩한 모든 것, 그 완벽한 세계를 등지고 삶으로의 귀환을 결심하는 그 중대한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의 여정을 보세요. 그냥 하루아침에 뛰쳐나온 게 아닙니다. 먼저 유의대사라는 최고의 정점에 오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분리된 체제의 문제점을 깊이 고뇌합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모든 직위와 신분을 스스로 포기해요. 그리고는 현실 세계로 돌아가 한 명의 평범한 교육자가 되기로 선택합니다. 이건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향한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하강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요제프 크네이트의 장엄한 여정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유리알 유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성숙이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 소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삶과 분리된 순수한 지성만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 둘째, 인간의 고통과 책임을 배제한 완벽한 시스템은 결국 공허하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진정한 성장이란 단순히 새삼을 초월해서 위로 올라가는 데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성숙은 바로 그 세상 속으로 삶의 한복판으로 다시 돌아올 용기에서 발견된다는 거죠. 네, 가장 고귀한 정신도 삶과 사랑, 책임을 떠나면 공허해질 수 있다. 어쩌면 이 한 문장이 유리알 유이라는 거대한 소설이 우리에게 남기는 최종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히 지성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가장 고귀한 정신조차도 결국 삶과 사랑, 그리고 책임과 연결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는 깊고 묵직한 통찰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거죠.